안녕하십니까. 고급주의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이준석이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준석이가 고고TV가 이준석 개인적으로도 모르고 미래 정치인, 개혁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거예요.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고. 이준석이가 그 말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정치적인 논쟁에 있어서는 당연히 당대표고 미래 정치니까 개입이 돼야 되는데 몇 가지는 좀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건희 문제, 김건희의 등판 문제, 그리고 계속 페미니즘, 젠더 갈등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며칠 사이에 그게 뜨겁게 지금 회자가 되었었죠. 지금 민주당 애들은 그 이재명이가 그 지 마누라 처 부인이라고 안 해나는 그 수행실장을 대동시켰죠. 그리고 나서 낙상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여보 사랑해 난 너 당신이 죽는 줄 알았어 자기야. 그리고 이재명 그냥 땅바닥에 건드려서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그 해경궁 김씨라는 애는 광주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눈물을 훔치고 쌍으로 바퀴벌레 쌍이 말이야 눈물 훔치면서 아주 기상천외 쇼를 하고 있죠. 아주 보기 싫어요 저는.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것은 그 국모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모예요. 왜 대통령 부인이 내 어머니가 되고 나라의 어머니가 돼? 그 늙은 이들은 그런 거 좀 하지 마 이제 좀 제발. 우리와 똑같은 일반인일 뿐이야.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 중에서 하나로 성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럼 와이프도 불행한 거지. 지금 정수기 양호자 뭣도 모르고 삐약삐약 샤바샤바 그냥 궁따리 샤바라 하고 말이지 말춤 추고 다니는데 그거 치고 남편은 그 감옥 갈 텐데 응? 육개한 정수기가 아니라 이제 막 노개가 말이야 아이고 이제 담벼락 너머로 말해 양산에서 맨날 우는 세월을 택할 텐데 지 와이프 감옥 가 있고 지 아들 딸들이 핍박을 받으면은 그때 육개한 그 정수기가 돼서 말이야 말춤 추고 다닐 거야? 이러고 다닐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요번 선거가 아주 지저분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대선 후보들이 둘 다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저질과 네거티브로 들어가니까 제명이 마누라는 말에 이게 막 동분서주하면서 머리 아프다고 쓰러졌다, 입원했다 말이죠. 눈물의 쇼. 제명이 뒤에서 시장에서 아이고 여보 넘어지겠어 하고 백허그도 하고 그런 거 사진에 올리고 막 별치라를 다 하는데 김건희 왜 안 나오느냐 지금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뭐죠? 대통령의 마누라, 대통령의 부인도 공인은 맞죠. 나라 세금으로 그죠? 수행실장도 붙이고 청와대 들어가면은 그죠? 부속실장, 이부수실장에서 1년에 수백억의 그 예산이 투입되는 공인이죠. 그러니까 공인이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도 나라의 경호를 받고 대통령 후보 부인도 나라의 경호를 받죠. 공인이죠. 그러니까 김영희는 실은 날뛰고 말이야 지랄발광하고 돌아다니는데 왜 김건희는 안 나오느냐? 응? 본부장, 윤석열 본인 리스크,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그거 제가 보수 우파니까 김건희를 갖다가 안 조지는데, 문제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김건희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어젠가? 그 누구야? 김정은이가 강기정이라는 애가 맨날 두드려 맞고 피 흘리면서 김종인 씨한테 총선 때 날아간 다음에 국회의원석에서 앉아가지고 풀스라며 울고 또 옛날에 김 누구야 그 유도 출신인가 맞고 막 피 흘리면서 막 아유 강기정이하고 김재원이 그 판도라 나오죠. 판도라 JTBC인가 MBN인가 그 판도라 하죠 월요일마다 그거 보면은 좀 그래. 응? 옛날에 정도원이가 나올 적가 제일 좋았어 나는. 그런데
얘네가 그 판도라가 아니라 다른 데서 강기정이가 김정은이한테 김건희 씨 왜 숨겨놨어? 왜 안 나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사업이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못 나와. 그랬더니 강기정이가 저보 따던데 요새 사업 안 해요. 사업을 했다간 지금 그 언론에서 그냥 당장 이거 추적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 날리지.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서 개사고 하나 만들고 있어. 토리하고 천공이나 만나러 다니고. 그래서 또 사이비 중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은 공인이므로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얘네들이 얼마 전에 말이지 김건희 추대위 당 여성중앙위에서 말이야 그 기획을 해가지고 추대위를 만들다가 난리 났잖아요. 다음날 윤석열 쪽에서 그런 거 안 한다 그러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요. 김건희 씨가 나오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듣는 이야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안 내놔도 돼, 솔직히. 그냥 윤석열이가 지금 자기 무대뽀로 움직이니까 무대뽀로 하라 놔두고 그냥 안 나와도 돼. 근데 뭐냐면 국민들이 아니 대통령의 부인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바이든과 질 바이든은 다르죠. 질 바이든은 직업이 있고 학교 교사고 그렇죠? 그리고 청중들 연설할 적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 남편 말이야 사랑한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나 바빠 안 가 이럴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정치 애들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나 동호회 선거도 그래. 얘네들 부인 가족을 다 대동하잖아요. 써먹고. 그래 당연한 그게 관습으로 돼 있어. 대통령 부인이 나오고 국회의원 부인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안 나와도 되는데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저 해경공 김씨 쟤는 저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입 나온 애가 말이지 계속 저러고 다니는데 궁금하니까 내나 이게 되겠죠. 보수나 진보나 그죠?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는 그게 이제 김건희가 나오면은 문제점이 엄청나게 노정이 돼요. 그런데 민주당 애들이 벌써 이걸 한 일주일 열흘 동안 김건희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고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막 종편에 나와서 이준석도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준석이가 김건희를 실드 치면 위험해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김건희가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외모라든가 또는 그동안의 행적이라든가 많다고. 근데 왜 이준석이가 그 라디오 가서 그런 데서 김건희 등판을 물으면은 실드 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준석이가 말하기를 김혜경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말이야 이재명한테 무슨 도움이 됐냐? 그죠? 그렇게 말하죠.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끄집어내면은 이재명은 이재명 측에 도움되든 안 되든 가족을 공개하는 거고 그죠? 선거전이 뛰어든 거고. 그리고 이준석이가 말할 게 영부인만들마다 대통령 후보 부인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일간 중앙지에서 말이야. 김옥순 여사는 어떻고, 손명순 여사는 어떻고, 이희호 여사는 어떻고, 권양숙이는 어떻고, 김정숙이는 어떻고, 이렇게 하죠. 계속 키우는 거야. 상대편이 물으면 이준석이는 그건 나 몰라. 그건 뭐 윤석열한테 물어봐야지. 대통령 후보한테 나한테 묻지 마.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데 실드를 쳐준다는 거야. 근데 김건희에 대한 좋은 인상이 극우 꼴도 할아버지 화장실 가서 이상한 짓 하는 놈들만 김건희가 예쁘다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야. 나오는 순간 언론들은 따라붙어가지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걸 쏟아낼 거란 말이에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런 이준석이는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요. 내가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남의 가족을 왜 말을 해야 돼? 그거로 끝내야 되는데 실드를 쳐준다는 거야. 상대편을 공격하면서.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돼요? 일반 시민의 의식하고 일반 시민의 양태하고 이준석이가 안 맞으니까 이준석이가 공격받는다는 거야. 여기서 젠더 갈등으로 넘어갈게요. 젠더 갈등. 이준석은 그 2030에 그 울분을 갖다가 젠더 갈등으로 보지 마라.
사실적으로 여성과 남성 평등 구조에서 남자가 지금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문재인 5년 동안 그랬고 문재인은 페미니즘 정책을 썼고 또 남성들은 취직도 가산점이었고 군에 갔다 와도 2년이나 3년을 꿇고 그런 문제가 들어와서 요새는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꼼꼼하잖아요. 저도 아들, 딸 둘 다 키우지만은 여성 애들이 훨씬 더 꼼꼼하고 훨씬 더 치밀해요. 그러니까 모든 공기업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뭐 일반 사기업도 여성이 훨씬 그 취업률이 높아요. 그죠? 그 유심히가 말한 대로 남자들은 게임에서 그래, 축구에서 그래 그런 게 아니고 태생적으로 여성이 꼼꼼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 여성들이 우월할 뿐이 없어요. 응? 그런데 지금 2030 중에서 저번에 그 6.11 전당대회나 47 재보선 때 20대 남의 75% 이상이 이준석을 찍고 오세훈을 찍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대선까지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준석은. 그죠? 2030 남성들. 여성들한테 자기는 혐오를 내세운 적도 없다. 응? 남성이 그러면은 여성들은 어차피 투표율이 좀 떨어진다. 30대쯤 가면은. 그래서 그걸 요번에 대선 때 가져가겠다 그러는데 그 프레임은 깨졌어요. 그 프레임 2030들이 윤석열한테 몰표를 준다는 프레임은 깨졌어요. 요번에. 대선 경선 기간에서 그렇고 현재 윤석열이 하고 있는 짓이 60, 70, 80을 중심으로 극우 꼴통들을 중심으로 떨거지를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잡고 선대위를 꾸렸고 또 그런 식으로 대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깨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2030은 절대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고 국힘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국힘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이걸 찍는 시간이 11월 25일 늦은 밤인데 국힘 지지율은 빠지고 있고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2030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념 성향이 없어요.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4.7 보선 후에 2030의 보수화 경향에서 국힘을 지지하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개혁해서 가져와야 된다는데 윤석열의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은 퇴보를 하고 있고 퇴화를 하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있으면 2030들은 미래를 여는 2030들은 과거의 윤석열과 자기들의 미래하고 부닥치고 있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세대 갈등이 요번에 윤석열 쪽에서 벌였다는 거예요. 60, 70, 80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60, 70, 80들이 TK나 그 늙은이들이 2030을 공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2030이 늙은 꼰대라고 60, 70, 80을 공격하면서 개혁을 하자 미래를 열자 그랬지 60, 70, 80이 2030을 공격하면서 너희는 찌그러져 우리의 과거 시대의 회기야 우리의 세상에 이런 건 없었어. 그래서 이준석의 생각대로 2030들이 4.7 보선과 6.11 전당대회 같이 압도적으로 국힘을 지지하지 않고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럼 이준석이가 위험해졌다는 거죠. 윤석열이는 지금 이준석 보고 2030 책임져. 그죠? 홍보 기획 다 맡아. 그거 큰 영향 없어요, 이번에는. 2030들이 젊은이들이 이번에 윤석열이 민낯을 똑똑히 봤거든. 국힘에 썩어 뭉그러진 과거 세력들이 다시 등장한 걸 봤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정의당 애들이 그 뭐 신지혜도 있고 양혜영도 있고 몰라나 걔는 못생겨가지고 거기 뭐 노란 이소룡 복 입고 나오는 유호정인가 칼가도 얍얍얍 하고 뭐 타투 뒤에 하는 애 걔는 좀 귀엽게 생겼던데 나머지 애들은 나 싫어. 유호정이도 싫지만 애가 하는 짓은 귀여워. 그런데 주로 정의당 여성 청년당 이런 애들이 페미니즘만 나오면 이준석한테 더 집어던지죠. 이준석 다 팔아. 그 여성 의원들이니까 여성 정치인들이니까 젊지만은 근데 그걸 이준석이 다 팔 필요가 없어. 그 뒤에 가서 걔들끼리 술도 먹고 그러거든. 정치를 그런 식으로 희화시키면 안 되죠. 이 페미니스트 문제나 요번에 그 스토크가 따라가서 살인을 하고 그죠? 그런 문제. 또는 옛날에 사귀던 애인이 헤어지자 그러니까 끌어내가지고 이런 문제. 저 그런 기사 깊게 안 봐요. 제목만 보고 휙 넘겨버려요. 꿈이 사나워. 난 그런 걸 보면은. 부정적인 기사는 잘 안 봐요, 저는.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보죠.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보죠. 윤석열에 대한 부정 기사는 더 봐요, 요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꾸 2030 페미니스트 젠더 갈등으로 저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이준석이는 피하면 돼요. 제가 결론 말씀을 드렸죠. 요번 대선은 2030에 4.7 보선과 6.11 전당세회 같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위험한 단계에 빠진다고 자꾸 페미니즘 논쟁이나 젠더 갈등 논쟁에 들어가면은 그 2030도 이준석은 지지하겠지만은 윤석열은 지지 안 한다니까 요번에.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요번에 그 살인 사건, 아유 스토커하다 살인 사건 그거를 그놈아 인상 보니까 진짜 꿈에 나올까 두려워. 그런 걸 왜 자꾸 신문 방송에 공개해? 고고스트의 착한 사람이에요. 하느님한테 가서 말이야 맨날 죄를 비는 사람인데 죄도 안 지었는데 죄를 비는데. 그런데 이준석이가 그걸 방어하려니까 정혜영인가 걔가 그렇게 이게 페미니즘이냐 이러니까 또 이준석이가 그걸 또 잡아가지고 2030 남성표를 위해서 쉴드 쳤잖아요. 고유정을 차출하잖아. 고유정 시대의 사람. 이거는 고유정이도 말이야. 그러면 그거냐? 똑같냐? 그죠? 그러니까 진중권이가 이준석이 개소리 하는구나 또 하고 걔네들은 관종이야. 정의당 애들은 특별히 뭐 할 게 없어. 진중권이도 그렇고 걔네 진중권이도 정의당 출신이에요. 옛날 노동당 출신. 그러니까 좌파 애들이는 특별히 뭐 어떻게 사회적인 울림을 낼 수가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하도가 되니까 이준석만 공격하는 거야. 이것들이 관종으로 진중권이나 뭐 양혜영인가 정혜영인가 요즘에 걔는 그거 하는 짓이 좀 얘가 귀엽더라고. 생긴 꼬라지를 봐. 그 정의당 애들 양혜영, 누 김혜영, 정혜영, 또 신지혜, 진중권 생긴 꼬라지를 들어봐. 셋 다 길쭉해가지고 멸치같이 말이야. 전 여성을 사랑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종적인 여성들은 전 싫어합니다. 그래서 괜히 이 고여정을 끌고 들어온 건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준석이가 너무 오버했는데 이 젠더 갈등이나 남성에 의한 여성의 폭력은 사고의 문제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나온 거죠. 사회적인 문제. 옛날에도 많았겠죠. 근데 완전히 현대화되고 남녀 평등 시대가 오니까 완력에 강한 남성이나 섬세한 여성이 완력에 강한 남성한테 당하는 거죠.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걸 페미니즘으로 갖고 갈 필요도 없고 젠더 갈등까지 가져갈 필요 없어요. 사회 현상이야. 항상 있는 사회 현상이야. 미국은 안 그래? 연쇄 살인만 보면 미국은 더하지. 일본 놈들도 말이야. 진리교 같은 것도 말이야. 남자가 하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죠. 남자들이 총 쏴가지고 무차별 살인을 하지 여성들이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게 남성의 폭력성, 잔인성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사회현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지. 이준석이가 자꾸 평론과 같이 상대편의 주장을 대받아치려고 오버하는 것은 이준석한테도 손해고 그런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준석이가 요번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 2030의 그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75% 47 보선과 같이 또는 6.11 전당대회 같이 자기를 지지하고 국힘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할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준석은 지지해도 윤석열과 국힘은 지지하지 않아요. 요번에. 게임 끝났어요. 이준석은 무리하지 말고 고고 아저씨 봤지? 고고 아저씨 충고를 받아. 김건희 실드 치주지 마. 어떻게 될지 몰라. 이준석 너가. 2년 후에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람 말이 계속 발목을 잡고 나가. 그리고 젠더 갈등이나 페미니스트 쟤네들이 싸우자 그러더라도 피해 다니라고 이제는. 되지도 않아. 그거 방어한다고 윤석열한테 표 안 가. 이까지 하겠습니다.